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차현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난 2일이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세계 습지의 날이었는데요. 습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환경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습지가 지닌 가치는 상당히 큰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 시간에서는 습지가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습지의 날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세계 습지의 날 어떤 날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1971년 2월 2일,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한데요. 네. 이란의 람사르라는 지역에서 세계 습지 협약을 이제 채택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네. 2월 2일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97년부터 습지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해오고 있고, 예.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얼마 안 됐죠. 2002년부터 이제 습지의 날로 기념을 하면서 이제 여러 다양한 시상식도 하고 뭐 심포지엄도 열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죠. 네, 세계 습지 조약에서 정한 날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 습지 조약이 생기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이 국제 습지 협약, 세계 습지 협약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애초에 시작은 71년에 이제 그 채택됐을 때의 정확한 협약 이름은 그 물새, 철새, 특히 철새 서식지로서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이렇게 풀네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물새와 철새들이 이제 다니잖아요. 그런데 주로 먹잇감을 제공받고 쉬고 이동하는 데 필수적인 곳이 바로 습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것이 더 개념이 확장돼서 습지 보전을 하고 보전뿐이 아니라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습지 보전을 계속 확대해 나가자 해서 이제 채택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97년에 네. 이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 습지 협약에 가입을 하려면 그 나라의 한 곳 이상의 의무적으로 보호 지역을 정해야 되거든요. 습지 보호 지역을. 예. 그래서 대암산 용룹을 지정하면서 그것이 등록이 또 되면서 97년에 지금 168개 나라가 가입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늦었습니다. 101번째로 가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2008년에는 람사르 그 협약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바도 있죠. 네, 그만큼 이 습지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나라들이 습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그 수질 정화 기능이 이제 워낙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이기도 한 기후 변화, 온도를 줄여주는 역할, 그리고 뭐 먹잇감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해안선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파도가 쳐도 이걸 잘 약화시켜준다거나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 그 외에도 뭐 생산적 기능으로서 이제 논습지 같은 경우도 습지로 지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열렸던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때 논습지도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쌀 생산에 중요한 곳이잖아요. 논습지가. 그리고 이제 어류들이 산란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보면 전 세계 10억 인구가 그 어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생산적 기능도 아주 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물종 다양성이라든지 새들의 철새나 이제 물새들의 이제 서식지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결국 인간의 복지라든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도 계속 가치 있는 것을 보존해야겠다라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 습지가 인간 생활 전반적으로도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습지를 정해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어디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7년에 그 람사르 협약에 이제 우리도 가입하면서
대암산 용럽, 그러니까 그 고층 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예. 훌륭한 이곳을 처음으로 97년에 이제 등록하면서 지정을 하게 됐고, 그 이듬해 우리나라 최대 자연 습지라고 할 수 있는 우포늪, 경남 창녕에 있는 이런 것을 비롯해서 뭐 고창갯벌이나 신안 증도갯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2년에 서울 한강에 이제 밤섬까지 해서 18곳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람사르 협약 그 당사국 총회를 우리나라가 2008년에 유치하고 개최한 이전에는 5군데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18개로 늘어났지만 그 면적에 있어서는 전 국토 면적의 아직까지도 0.3%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전체 습지 중에서 3.9% 정도밖에 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것은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고, 그 전 세계 그 람사르 협약에 가입돼 있는 168개 나라 중에서도 129위에 해당하는 그 면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전체 습지 중에서 3.9%만이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일단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걸 또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습지가 중요하고 새들이 중요하고 뭐 이곳이 우리들의 뭐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가보고 봐야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많이 이제 그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요즘 인터넷을 검색해도 어디 잘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자주 가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내는 거는 보호 지역을 그 우리 살고 있는 주변에도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개발 압력이라든지 파괴되고 그 오염되기 전에 지정하자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올해 그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9월 말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열리는 아주 그 람사르 협약 총회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큰 생물 다양성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그 교두부가 될 텐데, 보호 지역이나 그러니까 연안 습지나 내륙 습지 할 것 없이 보호 지역을 많이 늘리자라고 하는 이런 시민 캠페인이나 정책 제안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습지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자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실천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른 이 습지 보전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소모해 버리는 건 참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죠. 혹시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요. 허울 좋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습지를 잘 보전하고 나아가 세계의 습지 보전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환경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